먼저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 과학기술 지문의 제재에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한 풀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했었지. 근데 그리고 이거는 안 준다는 거는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될 일은 지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림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걸 이미지화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죠? 이걸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게 먼저 이미지화에 성공하고 두 번째 EBS 연계의 힘을 제대로 느꼈다면 9번 문제는 골 때리는 거 맞아요. 9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 세트였어야 해. 그치? 다만 이 9번 문제가 이번에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라고 했었죠. 참고로 엄매 기준으로 보니까는 정답률 21%, 그 다음에 화작 기준으로 보니까 정답률이 16인가까지 떨어져 있던데 어려운 문제 맞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육모평을 분석하고 있잖아. 이거 왜 하는 거라고? 이미 지난 시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야? 수능에 출제되는 방향성과 기조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문제를 틀리면 아씨 왜 틀렸지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내는 거네. 내가 다음부터 답이 안 보일 때 혹은 답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함이 굉장히 큰 거야. 맞죠?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총평 때도 살짝 얘기했었지만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어쨌든 선생님이 항상 하던 방식대로 문제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단위체, 에틸렌,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중결합 이런 식의 말들이 보이고 있을 거고 특히 결합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거 확인됐을 거야. 그리고 결합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반응해야지. 나 그거 봤는데. 오케이? 선생님 지난번에 잠깐만 이거 주었었죠? 줬었죠? 여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연계 범위만 따로 찝어줬던 거 기억하지? 아니 안 펴도 돼. 안 펴도 돼.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수능 특강 307페이지 실전학습 2회 지문을 보면 잠깐만 읽을게요. 그 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원자간 결합은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블라블라.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고 블라블라. 이때 어디 갔어? 옥텟 규칙은 원자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자의 개수를 8개로 만들어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치? 이거 지문에 나왔었던 내용이잖아. 그죠? 이 내용이 번뜩하고 기억이 나주셔야 된다. 편하게 가야 된다 이거야. 단순 무식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두 개 혹은 2개 정도의 문단이 연계를 된다 친다면 독서 지문이 총 4개잖아. 그리고 참고로 지난 수능에는 4개 지문이 싹 다 연계였고 이번에는 3개 연계였단 말이야. 그러면 두 문단 치면 그거 글 하나 아니야? 글 하나의 분량의 문단을 날로 먹을 수 있다면 이건 해야 되는 일이 맞잖아. 그치? 그래서 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오케이 그런 글들이 있구나 확인했고요. 9번 문제 기억을 이해해보래. 기억이 뭔지 빨리 보고 오시고요. 이 중학과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과정이니까 그렇지 과학기술에서 특히 기술적 측면에 나오는 그릴 때 특히 많이 나오는 영역의 글이죠. 어떤 대상이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형태의 문제다. 그럼 지문 속에서 먼저 뭐뭐하고 뭐뭐한 다음으로 뭐뭐하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돼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글들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있다면 사슬 그리고 불안정한 원자, 공유, 그 다음에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의 이중결합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대충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요. 10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봤더니 폴리에틸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폴리에틸렌이 약자로 뭔지 알아요? 폴리에틸렌이니까 PE. 여러분들 왜 PE가 대표적으로 뭔지 알아? 플라스틱 그죠? 그 PT병 할 때 그 PE예요. 네. 그리고 PE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어디냐면 종이컵이야. 종이컵이 진짜로 순수하게 퓨어하게 종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물 질질 될 거 아니야. 종이컵 안쪽에 보면 뭐 코팅이 하나 돼 있지. 오케이. 그게 PE 코팅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거기 때문에 이제 환경 호르몬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거 녹으면서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 호르몬은 개뿔. 여러분들 혹시 봉지라면 끓여 먹어봤어? 안쪽에? 혹시 뽀글이라고 알아? 그렇게 맛이 환경 호르몬이고 나발이고 진짜 맛있거든. 특히 한밤중에 몰래 한 개 먹을 때. 기가 막혀요. 선생님이 옛날에 뽀글이 처음 먹어볼 때
짜파게티를 또 우리 선임이 후임 왔다고 챙겨준답시고 짜파게티는 귀한 거거든. 거기서는 짜파게티를 챙겨줬어. 근데 선생님은 저 먹는 줄 모르니까 얘들아 짜파게티는 물을 자박자박하게 해서 이렇게 졸여 먹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다른 라면이랑 똑같이 물을 듬뿍 부었거든. 이 새끼 아까운 줄 모르고 날려 먹는다면서 한 대 맞고 그리고 다시 물 다르다 버리고 먹었었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던 이 짜파게티 뽀글이의 맛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어. 참고로 그 맛은 절대 안 나와. 이 환경 호르몬 맛이 첨가돼서 그런가 봐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그래요. P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지금 보면 가보다 나, 가보다 나, 나보다 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가랑 나라고 하는 어떤 대응쌍이 만들어졌겠구나. 그럼 지문 속에서 어떤 대응쌍에 대한 얘기 정보를 캐치할 수 있으면 아, 이게 요 문제의 키워드겠구만 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11번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이건 녀석은 마지막에 총정리하면서 풀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나는 지금부터 이중결합에 관련된 플라스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과학기술 지문을 볼 거고 난 여기서 결합의 어떤 구조적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사슬구조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중합이 뭔지 파악해야 되며 중간에 나오는 대응쌍을 정리를 해야 해 라는 일들을 머릿속에 담고 시작하는 거랑 와 문제다 하면서 식품 포장재 이런 건 다른 거예요. 그죠? 1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자. 자,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하면서 먼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원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중인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고 넘어가자잉. 이 녀석은요. 성형할 수 있는, 성형이 무슨 뜻이야? 형태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거푸집은 또 뭐야? 만드는 틀이죠. 참고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푸집은 붕어빵 틀이죠. 잘 알고 있네요. 아무튼 그리스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너무 쉬운 거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그렇구만 하고 넘어가자고. 자, 참고로 문제풀이의 속도를 위해서 8번 문제를 동시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래 이렇게 식으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선생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야 8번 문제 3번 선지 플라스틱이란 명칭의 의율에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죠. 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플라스틱은요. 지금부터가 아마 핵심 얘기일 거야. 이 플라스틱이라는 녀석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오케이. 작은 분자가 있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단위체라고 불러.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동그라미도 똑바로 못 그리고 앉았고요. 네. 자, 이 녀석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말하는구나. 그치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중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분명히 중합의 과정을 이해했어야 해. 그치? 그러니까 챙기고 두 번째 이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결국에 뭘 만들어내? 거대 분자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공유결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때 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주잖아.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대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 피식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질문. 맞지? 다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공유결합에도 종류가 있구만. 뭐가? 단일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어.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한 쌍을 공유하면 단일,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인 거구만. 그렇지? 이때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이때 쌍이 많을수록 이퀄 결합력은 강하다.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 기억할 거야.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경우가 나오면 선지화된다. 근데 요 정도의 얘기는 너무 대놓고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관통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기도 하잖아. 연결고리가 하나인 거랑 두 개인 거랑 당연히 두 개인 게 더 셀 거고 네 개인 게 더 셀 거고 10개인 게 더 센 거겠지.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이처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맞죠?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이때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음에 어디 갔어?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때 우리는 여기서 탄소의 경우를 설명해 볼 거예요. 탄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그냥 짝대기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4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8개가 될 때 안정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자.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오케이 3문단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분자식이나 이런 이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탐구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거 그릴 수 있을걸? 그지? 이거. 얍. 뭐 결론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한데. H. 그치? 이게 떠올랐다면 되게 편안했을 거야. 그지? 왜냐면 이 모양을 보면서 탄소 한 개가 이중결합, 탄소, 단일결합, 수소. 그 전자를 4개 가지고 있고. 오케이?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 일단 따라가 보자. 2개의 탄소 원자가 이중결합을 하고, 요거 그린 거야, 지금. 탄소 원자끼리는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한 개, 각각의, 어디 갔어? 각각의 탄소 원자는 각각 또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결합을 한다. 지금 이 말을 요걸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가가 이 문제를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의 관건이었던 거지. 됐어? 지금 문장이 어떻게 표현됐고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다시 해봐. 2개의 탄소 원자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탄소 원자 2개가 서로 이중결합이니까 2개로 연결돼 있고 그 상태에서 또 각각의라고 말을 했어.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덜 달라붙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C 한 개와 C 한 개는 또 옆으로도 단일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그려내면 되는 거야. 또 꼭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요. 알겠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 이미지화 시키는 걸 성공시켜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단일결합을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의 이중결합이 여기서의 단일결합이 있는 건데 이때 이런 특징이 있었네.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이건 뭐예요? 어떤 대상의 특징이잖아. 특징은 집중해야 되는 거지. 집중해야 되는 요소야. 이때 이중결합을 한 2개의 고리 중 한 개는 다른 한쪽에 비해 훨씬 끊어지기가 쉬운 쪽이래.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평가원이 잉크를 왜 낭비했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 말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넘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 자, 3문단까지 읽었는데 다음 문단을 읽으려고 해보니까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에서 중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넘어가기 전에 또 일치불일치를 지우러 가보는 거죠. 자, 1번 선지 지워질걸?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룬다. 중합을 통해서 거대 분자. 맞잖아? 그대로고. 또 2번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다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또 과감하게 5번으로 점프.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세기보다 크다. 여기서 써먹었네. 바로 써먹었네. 선지에서. 그쵸?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4번이겠지. 본 적도 없지만 4번이 답일걸?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8번은 어떤 식으로 풀어간 거야?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번에 모평 보니까 과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질문들이 나는 좀 버거워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괜히 겁먹지 말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유형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끊어가는 거야. 오케이? 단락별로 끊어서 읽으면서 문제 제끼고 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스택을 쌓는 거지. 머릿속에서 대상의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무튼 4번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근데 과산화불 게시제라는 말을 본 적도 없으니까 두고 가는 것뿐입니다. 됐죠? 자, 4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중합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가보자.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드디어 나왔네요. 과산화물 게시제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에틸렌이라는 것을 중합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말해보려 해.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오케이, 먼저 조건이 필요했네요. 먼저 노란색 보자. 자, 과산화물 게시제가 무슨 일을 먼저 해요?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7개의 전자를 가진 상태로 돼. 그럼 7개는 아까 말했지만 8개가 아닌 것이니까 불안정한 상태로 설명한다는 거겠네? 좋아요. 그리고 이 불안정한 원자는 주어가 바뀌었어. 주어를 파란색으로 써볼까? 이 불안정한 원자. 이게 뭔데요? 화산화물 게시제의 원자들. 오케이? 이 원자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왜? 8개가 안정이니까. 1개를 더 요구하는 거겠지? 그래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은 무슨 일을 벌여버리는 거야? 에틸렌의 이중 결합을 1개를 끊고 단일 결합. 문장으로 쓰니까 되게 긴데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쉬운 녀석이야. 그치?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다시 지울게요. 자, 둘 중에 상대적으로 흐물거리는 약한 녀석을 끊어버리고 아싸 하고 내가 가져간다 하면서 과산화물 게시제가 들고 가는 거야, 대상을. 됐지? 그럼 어쨌든 C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전자 그대로 있는 거 맞고요. 과산화물 게시제도 7개가 이제 8개가 된 거니까 맞는 거네. 문제 없지? 그럼 문제는 뭐야? 얘가 문제네. 원래 연결되어 있던 이 녀석은 4개였는데 3개로 줄었잖아. 1개가 부족해졌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1개가 부족해졌어.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원자를 갖게 되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그럼 두 번째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잘 봐. 선생님이 이 문제 가지고 변형 문제 만들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 당하실 것 같아.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맞지? 여기서의 불안정한 원자는 과산화물 게시제에서의 7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탄소가 3개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짝이 하나 부족한 상태. 됐지? 오케이. 이 녀석은 어떤 일을 벌이게 돼? 공유되지 못한 어디갔어?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는 거야. 오케이. 이 녀석은 뭐예요? 또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한다. 그렇지? 그러면 옆에 있던 이 C가 또 다른 C, 안정적인 C를 비켜봐 하면서 내가 가져갈 거야 하면서 또 끊어가서 얘를 끌어갈 거고 얘는 또 엥? 하게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생성되게 돼.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를 이루며 사슬 형태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고 무슨 형태? 사슬 형태. 이거 우리 처음 본 단어 아니야, 그치? 선지에서 만났던 단어야. 사슬 형태를 이루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되게 되고 이때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지금 뭐예요? 특징 설명한 거였지. 끝에는 불안정한 상태인 녀석이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자, C에 하나, 둘, 셋, 4개의 오케이? 전자가 있는데 H에는 건드린 적 없지. 그리고 원래 이쪽으로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걸 하나는 끊어서 내가 가져갑니다 하니까 얘는 또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애 데리고 오고 이런 거겠지. 그치? 이게 쭉 이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는 사슬 형태라고 부르는 거야. 이 그림 하나만 줘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굳이 안 주더라.
라는 거야. 머릿속으로 끄집어내실 것.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실패한 건 전혀 아니잖아. 하지만 저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전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쩌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슬 끝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고요.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성장하는 사슬의 두 끝이 만남에 되게 되면 종료되다라고 표현한 거겠네. 오케이. 이 반응은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이 중화 과정. 어허, 그래요. 요것이 바로 그냥 뭐였던 거야? 기억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 중화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에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림 마무리 지어졌어요. 됐지요? 네. 자, 이때 당연히 8번 문제를 마저 체크하고 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8번 문제 4번 아까 남겨두고 왔잖아? 체크해보자.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된다. 아니죠? 아니지. 뭐가 잘못됐어, 얘들아? 4번 선지 뭐가 잘못됐어? 순서와 연결고리가 잘못된 거, 연결 관계가 잘못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8번 문제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느끼셔야 되냐면 오답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는 걸 또 한 번 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에틸렌이 과산화물 게시제를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된다? 잠깐만. 결론적으로는 에틸렌은 불안정한 상태였던 건데 그 불안정을 유도해가지고 연속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안정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끝내서 거대 분자 구조를 만드는 건 맞지. 쉽게 말해서 불안정한 원자, 에틸렌, 과산화물, 게시제, 분해, 안정이라는 단어는 지문 속에 싹 다 존재해. 이렇게 싹 다 존재하는 말들을 잘 섞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 항상 잘 섞어서 이상하게 풀어놓는다고. 문장 순서가 잘못되어 있잖아. 과산화물이 에틸렌을 불안정화시키는 거지. 불안정한 에틸렌을 과산화물이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해했니?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8번 문제는 그냥 단순히 맞았어요, 틀렸어요가 아니라 얘들의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됐지? 자, 그래서 이 중학과정과 관련해서 일치불이치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한 문단 남았어, 그지? 한 문단, 5문단까지 해서 마무리 작업하는데 여기다 쓸까? 그냥 여기다 쓰자. 미리 좀 비워놓을게요. 자,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오케이. 이번에는 결정 영역이라는 녀석을 정의했어요. 그죠? 결정? 뭐가 잘못된 거지? 받침을 잘못 썼네요. 결정 영역이 있는데, 자, 사슬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분자들 전체 해석이 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 그죠? 길이가 길게 이어질 테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 그리고 물체의 성질에 기여할 중요한 영향을 미쳐.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결정 영역을 어떻게 조합해내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물질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야. 얘들아, 플라스틱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진한 플라스틱, 두껍고 단단한 플라스틱,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뒤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거는 확실하게 맞겠지. 결정 영역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플라스틱은 유연성은 낮아지고 충격에 약해집니다. 맞아요? 금방 부서진다는 얘기야. 또 가공성이 떨어지고 불투명도가 높아져. 됐어? 거꾸로 말하면 투명도가 낮아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또 반대로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단해진다는 얘기는 충격에 강하다는 뜻이겠지. 대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 힘들대. 거의 다 왔어.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민감성이 감소한다 무슨 뜻이야? 화학물질을 잘 견뎌낸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열에 의한 변형도도 낮아.
그러면 열에 잘 버틴다는 얘기일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요렇게 쌍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하면 더 좋지. 우리 아까 분명히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나온지 확인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기억을, 이 중합을 이해하는 거니까 요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치? 1번 문제에서 1, 2분단에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아마도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요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이거 시간 없을 때 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했었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지금 1분 남았어. 문장을 제대로 읽을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아 보여. 그러면 찍어? 아니지. 1분이라는 시간 찍기엔 아까운 시간 맞거든. 물론 두근두근거리고 많이 괴롭겠지. 이번에 시험 보면서 그런 부분 좀 느껴보셨어? 그치? 이번에 시험 보고 나 육모평 보고 나서 지금 너희들 말고도 이제 다른 친구들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선생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애들은 좀 어때요? 다들 하는 얘기가 시간 부족. 근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물론 하지. 다들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거는 연습량으로 커버 쳐야 되는 게 맞다. 지금도 그 말을 다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외친다는 거는 분명히 부담되는 분량인 건 맞는 거야. 그렇잖아. 작년도 수능을 우리가 편안해서 물수능이라고 불렀니? 아니에요. 불수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어려운 수능이었고 그때 점수 컷이 83 정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비슷하잖아. 어려운 시험이 맞아. 그러면 어려운 시험일 때 반응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궁극적으로 어떻게 틀리지 않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럼 1분 남았을 때 이런 잔기술까지 다 들어가야 돼. 문단을 써봤더니 이렇게 선언된 거니까 부기 적용 문제는 여기서 근거가 나왔겠구나. 이 눈치를 빨리 채면 3점짜리도 빨리 풀릴 수 있는 거고 눈치를 빨리 못 채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하면서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런 고민을 계속 해주면서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모평 보기 전날이야. 뭐 봐야 돼? 내일이 구모야. 오늘은 뭐 볼 거야? 뭐 공부할 거야? 그렇지. 윤보 공부하는 거잖아. 맞죠? 내일이 수능이야. 그럼 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육모랑 구모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수순이고요. 맞죠? 이거 버리는 시험지 절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시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때 와서 뭐 요약집으로 정리 새로 하고 앉아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8번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9번, 10번 나머지 쭉쭉 한번 제껴보도록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9번 문제 오답률 1위 문항이라고요. 기깔나게 잘 만들었어요. 오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이제 근데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첫 번날부터 내가 선생님이 너무 막 분노하면서 설명 크게 소리 질렀잖아. 1번 선지.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사슬이 성장하는가? Yes.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가? Yes. 그것이 끝부분인가? Yes. 근데 뭐가 잘못됐어? 양쪽이. 아까 봤지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여기 하나가 끊어지는 거야. 그치? 그 하나가 끊으면서 한쪽 끝에 그러니까 참고로 이 문제 뭐랬어? 아까 지워버렸네? 문장에서 선지에서 바로 써먹었던 어느 한쪽이 끊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정보를 미세하게 잘 캐치하고 있었던가. 오케이? 그 말을 왜 했을까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양쪽이란 단어를 한쪽이란 단어만 바꿔도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오답을 어떻게 숨기는지 잘 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일단 첫 번째, 답이 너무 쉽게 나오면 의심해. 내가 뭔가 좀 끌려가고 있었을지도 몰라. 라고 의심을 해주셔야 돼. 너무 확연한데? 라고 하는 건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확연함이 확신으로 넘어가면 자기 자신을 믿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야만 해요. 맞죠?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 왜 다 맞지? 이런 문제처럼요. 다 맞지라고 하면 뭘 뜯어내라고요? 주 성분을 다 가려봐. 아니면 거꾸로 부속 성분에만 표시를 한번 해봐. 오케이? 뭐뭐의와 같은 관형어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부사어 구절을 따로 뜯어내서 그 녀석을 가만히 잘 노려봐라. 그럼 뭔가 보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오케이? 왜? 골격은 맞게 해놓고 그 사이에 수식어를 이상한 걸 때려 넣어서 틀리게 하는 게 요즘 패턴이니까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이용해보자 이거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도 사슬은 끝에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거잖아. 그럼 방금 선생님이 말한 단어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하나씩 조건 판별 들어가는 거지. 1, 2, 3, 4, 5를 봤는데 답이 안 보였다고? 1번에서 찾을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선생님도 못한 걸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안 보였어? 뭔가 함정이 있구나. 그럼 그 함정은 어디 있을까? 점점 들어가는 거야. 가로를 찍어보는 거지. 성장 중에 그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성장 과정, 지금 끝난 게 아닌 이란 걸 말하는 거겠구나. 판단하고. 됐죠? 두 번째, 양쪽 맞는지 생각해봐. 양쪽 맞나? 아니네. 한쪽이네. 1번이네.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알겠죠? 문제를 풀 때 그러려냐고 풀지 마시고 방법과 기술을 최대한 총동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수식하는 부분들을 뜯어내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라. 됐어? 한번 연습해봐. 이게 선생님 말 들으면 그렇구만, 그럴 수 있겠구만 이렇게 되는데 연습해보지 않으면 내게 아니야. 그죠? 아무리 류현진이 와서 너클볼 던지는 걸 가르쳐줘도 그렇구만, 그건 내 머리고 내 손은 그렇게 못 던져요. 던져보기 전에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그 분석지 쓸 때 문제풀이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 그 뭐 해야 돼? 꼭 해봐야 되는 거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 건 해본 게 아닙니다.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5번 해봤더니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아무튼 9번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1번의 답이 안 보이니까 선지 비율 들어보세요. 2번이 37%, 2번이 37%야. 1번이 21%인데 3번이 14%, 4번이 16%, 5번이 11%지. 무슨 소리라고?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거는 어디 하나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 자, 2번 보자.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얘도 뭐 수식 성분을 뜯어내 볼까요? 라고 말하면 얘는 그걸 하기 전에 너무 기본적인 게 하나 있어. 선지 출제의 기본적인 원칙 뭐예요? 대치. 대치. 앞에서는 본문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해볼까? 대상의 모습을 사랑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라고 말하면 그걸 선지에서는 의인법을 활용해요 라고 대치키는 방법이 있잖아. 여기도 방금 뭐가 있었냐면 괄호 열어보세요.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 괄호 닫고. 그럼 그 괄호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야? 무슨 결합이야 이거? 하나씩이야. 단일 결합. 그렇지. 공유 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 얘기하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 사슬의 중간에 이건 조건절이니까 판단 중간 부분이야? 끝 부분이 아니야? 중간 부분에 탄소 원자 2개가 단일 결합한대. 맞잖아. 어려운 말 아니었잖아. 근데 이게 베스트 오답이었다니까. 왜? 답이 안 보이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 하나 찝는 거지 뭘. 이라고 생각해요. 맞냐? 혹시 2번 한 사람? 그 생각 흐름 좀 알려주면 안 돼?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도와줘. 본인의 생각의 흐름을 알려줘. 처음에 딱 보고 2번이 답이다 싶어서 골랐거든. 답이다 싶었어? 사슬의 중간에가 아니라 에틸렌 분자가 두 탄소 원자가 전자를 2개씩 하잖아. 그렇지. 두 탄소 원자니까 서로는 공유결합 관계니까 탄소를 2개 결합시켜야 되는데 얘가 하나씩은 그래서 직관적으로 2번처럼 보였다. 오, 그렇구나. 직관적으로 바로 2번으로 갔구나. 고마워요. 이건 선생님한테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었구나. 그래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죠? 너무나 쉽게 풀리면 의심하라. 너무 단순하게 풀렸으면 의심하라. 혹시 다른 번호도 있나? 선생님 저 다른 번호 몇 번이야? 5번 왜? 어떻게 흘러갔어? 5번으로? 1번에서 원래 잡았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못 잡고 1, 2, 3, 4 다 없는 것 같아. 그럼 5번 아니야? 1, 2, 3, 4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3점짜리까지는 아니고 무슨 대단한 함정은 없을 테니 이런 식의 흐름일까? 어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번호 선생님한테 정보를 좀 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느껴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지금 친구들이 정보를 공유해 줬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정보랑 이어갑시다. 이게 이번 시험 전체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참고로 2위, 4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자. 나머지 선지 넘어가고
불안정한 원자가 연속 성장 반응을 계기고, 네 번째 종결 전까지 계속 반복되고, 5번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면서 성장 과정을 이어가는. 그렇지, 원래 이중이었는데 단일로 바뀌는 거였지, 그죠? 그러니까 이 9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법 있었던 이유는 이거 되게 단순하게 일치 불일치 척하고 있지만 실은 추론 문제고 이해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선생님이 쉽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는 요거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봐봐. 일단은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드렸던 팁은 뭐였죠? 건방 떨지 말아야지. 뭐부터 분석 제대로 하라고? 보기를 분석해. 분석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왜 냈을까? 뭐를 말하고 싶은 거지?를 따지는 거야. 그게 똑바로 되면 문제에서 실수가 잘 안 나와. 근데 그걸 못 읽고 겉핥기가 돼버리거나 엉뚱한 데를 찍어버리면 답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지. 자, 이 문제도 봐봐. 폴리에틸렌은 그렇지 구조를 이러한 구조를 가진대. 넘어가. 그래서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 자, 사슬 중에서 가지 구조가 있대요. 처음 보는 말이지. 오케이, 가지 구조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녀석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대요. 그런데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면 저온 중합도 가능해요. 자, 고온 중합에서 가지 구조. 근데 저온 중합에서는 직선 구조가 된대. 그리고 이때 직선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대. 아, 이게 핵심이네. 한 방향으로 나란히. 그게 무슨 뜻이야? 결정 영역이란 뜻이었잖아. 이제 이해됐네? 그러면 정리. 가랑 나 구조가 있는데 가 구조는 뭘 말하는 거야? 결정 영역이 적은 쪽. 나 구조는 결정 영역이 많은 쪽이잖아. 이 대응상을 가지고 생성해서 문제를 만들었구나. 판단됐지? 그럼 이제부터는 게임 끝났지 뭐. 아, 요거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유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유연도를 높이고 싶으면 결정도를 낮추는 거니까 가를 만드는 게 맞겠구나. 근데 가보다 나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지. 이렇게 판단하게 나가면 되는 거야. 이 대응상만 잘 그려놓으면 되는 건데 조금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지점 말해줄까? 이 대응표가 앞 페이지에 있었어요. 계속 나도 그랬는데 니들도 안 그랬냐? 선생님도 아씨 왜 앞에 있는 거야? 왔다 갔다 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외워주면 더 좋겠고요. 꼭 확인 작업은 해주시고 정답은 4번이죠.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은 뭘 쓰는 게 좋을까요? 화학물질에 강한 거는 결정 영역을 낮추는 거겠지? 그러므로 가가 맞을 것이고 가보다는 잠깐만 뭐가 말이 좀 이상했는데 민감도가 낮은 게 거꾸로 말하면 미안해요. 민감도가 낮은 게 화학물질에 더 잘 버티는 거니까 그 녀석은 결정력을 높이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나를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10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마지막 11번 문제 어휘 문제는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휘 문제는 2개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는 한자 어휘 문제, 또 하나는 바꿔쓰기 문제인데 서술어 문제가 나왔죠. 자, 서술어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가장 기본은 뭐라고? 필수 성분 따지는 거. 선생님은 데리고 다니는 애라고 표현했던 그 녀석. 매번 말하잖아. 데리고 다니는 아이. 자, 일단은 문장을 원래대로 확인해보죠. 접하는 이런 말일걸? 그죠? 접할 수 있다에 접하다. 그럼 이 문장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문장의 기본 구조를 뜯어내봐. 기본 구조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플라스틱을 생활에서 접하다지. 정리됐어? 우리가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접하다야.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랑 부서를 요구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네요. 그러면 밑에서 세 자릿수 아닌 건 일단 다 지우고 제끼고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1번 지우고 4번 지우고 5번 지우고 됐어? 그런 상태에서 답은 또 벌써 쉽게 나왔죠. A가 B를 C에서 접하다. 내가 교과서에서 C를 외우다. 아니 C를 외우지 아니 접하다. 그지? 이렇게 3번 아주 쉽게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2번은 소식을 접하다 해도 충분하잖아. 오늘 애야는 필수적인 녀석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본 녀석은 필수적인 녀석이었으니까 역시 보인다고 해서 끌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선지. 됐죠? 요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과학기술 지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